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50대의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김 선생, 나이 들어가니까 자꾸 자신이 없어져. 예전 같지 않아서 우울해. 뭘 해도 자신감이 안 생겨.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30년간 해왔던 일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늙어가는 모습만 보이고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50대의 자존감 문제는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패턴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기거든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회사에서의 역할도 변하고 신체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당연히 혼란스럽고 자존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주변 분들과 함께 실천해보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요. 특히 SNS를 보면서 더 심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SNS에 올라오는 건 다 좋은 모습만 골라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인데요. SNS 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였어요. 대신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이런 것도 잘했는데, 젊었을 땐 체력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우리 50대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귀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력, 인생의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 어려움을 견뎌낸 인내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 쌓기예요.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씩 도전해보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은퇴 후에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컴퓨터도 잘 모르겠고 글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써보니까 점점 늘더라고요. 한 달 후에 처음 글과 비교해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한 게 보였어요. 그때 느꼈던 성취감이 정말 컸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뤘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오늘도 잘했어. 이만하면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내 강점 찾기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보통 못하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했던 일들 말이에요. 처음엔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요. 제 경우에는 요리를 꽤 잘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잘 못 느꼈는데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보니까 주변에서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 모임 때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해 가요. 그럴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등 말이에요. 이런 강점들을 인식하고 활용하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하기예요. 자존감과 인간관계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가요. 하지만 반대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물론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는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겠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모임은 조금 줄여보세요. 대신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 나에 대한 다른 면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함께 산을 오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성취감을 나누고 하산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이런 시간들이 제 자존감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50대가 되어서야 진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시간과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림, 음악, 언어, 컴퓨터, 요리 등등 뭐든 좋아요. 배움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자존감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배우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요. 제 지인 중에 55세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분이 계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영어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영어로 된 유튜브도 보고 해외여행 가서도 자신 있게 대화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새로운 걸 배우니까 뇌도 젊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부족한 것,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등등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면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7번째는 신체 건강 관리하기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특히 50대부터는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써보세요. 집에만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차려입어 보세요. 외모에 신경 쓰는 게 허영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받기도 고려해보세요. 만약 자존감 문제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중년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더 체계적인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비교하지 않기,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내 강점 찾기, 건강한 인간관계 유지하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감사 표현하기, 신체 건강 관리하기,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받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다른 것도 하나씩 추가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50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내왔어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존감 넘치는 멋진 50대, 60대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이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건강관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